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친정은 좀 사는 편이라 결혼 때 많이 지원해줬고요. 대신 남편과는 협의가 되어서 살림하며 자격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돈도 친정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같은 대학교 출신이며 아는 선배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증권회사를 다녀서 성과급까지 하면 연봉이 꽤 됩니다. 결혼 때는 남편이 사회 초년생이었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모은 돈이 없어기에 친정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문제는 시댁입니다. 특히 시모는 남편의 유년 시절 일반 부모라면 하지 않았을 만한 일을 겪게 했었습니다. 개인사라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이후 지금은 연락만 간간히 유지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반성을 많이 하시고 이제 보통 엄마처럼 자애롭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알게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입에 풀칠할 정도의 단순직을 하시며 연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혼 초 시어머니가 가족 모임 자리에서 남편 몰래 저에게 오신 적이 있었어요. 며느라, 지금은 일하지만 늙으면 나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이니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 오셨어요. 잘 지내니? 네,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래. 혹시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네? 나 언제 일을 그만둬도 될까? 이제 곧 그만둬도 되겠니? 어머님, 제가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그냥 선봐서 조건 보고 결혼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주변 친구들 보면 시댁 지원 빵빵하게 받아서 잘 사는 케이스도 꽤 있는데 저는 한 푼도 지원 못 받고 결혼해서 사실 조금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시댁이 뻔뻔하게까지 느껴질 때가 있네요. 어차피 지원하는 건 남편이 결정할 일이긴 합니다. 친정은 두 분 다 거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희생적으로 살면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은 평생껏 그 누구보다 일하기 싫어하면서 누구 돈 빌리고 힘들면 바로 그만두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지금도 늦잠도 주무십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의 자격 공부는 친정 외에는 비밀로 했다가 붙으면 말하려고 해서 시댁은 제가 그냥 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에게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도 제가 쉰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일하는 어머님 입장에서 자신 스스로가 불쌍하고 저랑 비교되어서 그런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성과급 제외하고는 남편이 15년은 벌어올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도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나 싶더군요. 제가 자격 취득해서 일까지 하게 되면 그 돈 벌어다 시댁 먹여 살리게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론 시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듭니다.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온 친정은 이미 부유하니 돈을 안 들여도 되고요. 일종의 효도가 선택이나 다름없어요. 본능껏 편하게만 살아오려던 시댁에는 돈을 줘야 하는 입장이 좀 이상합니다. 부돌된 아이도 있는데 시댁에 지금부터 평생 얼마씩 생활비를 보내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이 일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야 집안의 평화도 유지하며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남편을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남편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네요. 부부관계는 좋은 편입니다. 친정에서 아들로 품어주신다면서 베푼 호의인데 이렇게 나오면 시댁에서도 부끄러워하며 노후 책임 같은 말은 저는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어휴 등신아? 왜 그러고 사냐? 친정은 무슨 땅 파서 돈 모았니? 남자에 미치면 다 저러는 거야? 남편이 지원한다고 해도 그건 결국 친정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두 달이 거쳐서 시부모에게 가는 꼴입니다. 시부모는 개꿀이고요. 그리고 과연 남자가 정말 단 하나도 모를까요? 자기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텐데요. 15년? 아니요. 15년 월급쟁이 생활해도 님 남편은 그 돈 못 모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삶에서는 님 부모가 집도 대주고 집안 살림이나 생활비 걱정도 딱히 안 하게 해줬지만 그런 지원 없이 그 상황 속에서 15년을 모아야 할 돈이면 원래 남자 가정환경 수준으로는 30년 모아도 안 됩니다. 금융권이 뭐가 중요한가요? 님을 물어서 내 팔자 폈고 님 부모 돈으로 나랑 내 부모가 편히 살 거라는 걸요. 그러니 잘해주겠죠.
생활비만 주면 다행이게요. 처음에는 생활비부터 시작합니다. 심하면 나중에 합가 요청까지 갈 수 있어요. 환갑이고 칠순이고 여행 보내줘라, 임플란트 5개 해줘라, 무릎 수술한다, 간병인 필요하다 등등 많습니다. 더군다나 눈치 보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정신을 덜 차리신 듯요. 쓴이네 부모님만 불쌍한걸요? 친정에서 지원받은 거 말하고 그럴 형편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어리숙한 부잣집 딸 조금 잘해주는 척 처가돈 털어 자기 집 벌어먹이려 장가간 걸 님만 모르시네요. 금융권 다니는 그 똑똑한 흑수저 남자가 정말 모를까요? 주변 지인들 보고 자긴 철저히 돈 보고 여자 골라 죽자 살자 동아줄 마냥 붙들고 있던 것 같은데요? 진짜 너무 싫어요. 고생한 내 부모 등골 빼 남자의 눈멀어 시가 갖다 바칠 생각이나 하고 자존심 상하게도 하기 싫다고요? 평생 얼마씩 생활비 보내면 끝인 줄 아세요. 생활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친정재산으로 시부모 부양해야 할 날이 머지않았네요. 여자가 남자에 미쳤다라는 걸 님 보고 하는 말 같네요. 남편 자존심이고 뭐고 내 부모가 힘들게 벌어서 지원해준 돈으로 편히 살고 있는데 거기에 부모 노릇 안 한 시부모가 숟가락 얹겠다고 하는데 그걸 싸움 없이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다고요? 평화로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말해놔야죠. 어디 모자라요? 야한과 형편이 많이 차이가 나면 시가 노후 여부, 생활비나 추가적으로 비용 들어갈 문제, 평범하지 않은 가정사의 중심에 있는 어머님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충분히 대화하고 결혼을 결정했어야죠.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